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황윤희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중섭, 이관실, 정천식, 최승혁, 최우섭 이상 6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물류창고 시설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접 용인시와 하성시, 오산시, 광주시 등의 지자체들도 앞서 물류창고 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과목에 따라 개발행위 관련 입지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 3 창고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이 사업부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안성 인근에 있는 용인, 화성, 이천은 입지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몇 미터 이내로 좀 바뀌었을까요? 네, 지금 타 시군도 저희 시와 비슷한 거리 지금 한 150m인가? 150m. 네, 예, 150m, 200m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례안 개정안을 조금 내시면서 많이 우리 황윤희 의원님께서 많은 기간을 좀 소요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다른 시군이랑 비슷하게 200m 이내로 한다고 조금 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조금 반발 아닌 반발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안성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지금 사업체보다는 저희 주민 인근들을 조금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직선거리 200m 이내면은 다른 지자체들보다 좀 강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좀 그래도 완화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20호 이상의 주택 내지 주택 호수에 적용 단위는 단독 주택은 호실 가구로 공동주택은 세대실, 그러니까 즉 20호 이상 세대가 있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20호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20호 미만인 거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조례안보다 대상 부지도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해당되는 게 훨씬 많고요. 이천시는 10호 이상의 주택을 100m 이상의 이격거리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4,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다 대상이 되고요. 칠학지와 200m 이격거리를 갖도록 했고, 광주, 화성, 오산도 보면 10호 이상이면서 이격거리가 100에서 200m 정도가 돼서 안성시가 특별히 더 강화된 규제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셨다시피 저희 안성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곡, 삼죽, 죽산 지금 물류단지 창고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랑 우리 창고 시설 즉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조금 성장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자 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더욱 논의를 해서 이걸 좀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유지를 하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50m라고 하는 게 인근 지자체는 한 150m 이 거리를 둔다고 통상 하셨잖아요. 네, 100에서 200m. 100에서 근데 100에서 그 가구 수가 10호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10호 도 저희는 있고, 20호. 이제 거리상으로 보면 한 200m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근데 뭐 인근 지자체보다는 100m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m면 100m 인근에는 그러니까 그 100m가 이게 완화되는 거고 200m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거꾸로인가? 거꾸로. 예. 그러니까 100m는 질 수 있는 거고. 아, 질 수 있다? 그래. 네. 맞나요? 아, 예. 하여튼 그러면 200m는 좀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좀 저희도 좀 우려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뭐 최승경 의원님도 민원을 좀 받으신 걸로 반발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그 안성 주위에 그 뭐 수원, 용인 이런 데가 지금 물류센터나 창고 뭐 이 정도 지금 짓는 게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땅가, 집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이게 이제 점차 내려오는 거였다가 안성도 거의 지금은 포화 상태고 이제 집가도 잘 안 맞고 해서 물류 창고를 지어놔도 좀 빈 공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규제가 혹시 이 다 끝난 다음에 규제를 이걸 해서 혹시 진짜로 이게 필요한 사람을 또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거 꼭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고민을 좀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윤희 의원님께서 이제 설득을 좀 잘하셔서 일단 이제 이 관련된 규정하고는 그 민원사하고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해서 저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좀 우리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전용태 과장님 이 취지에 맞는데 혹시 이게 우리 그 동부권 특히 이제 동부권에 혹시 제약 사항이 발생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요것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안성시에 이제 대규모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물류 창고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나 경관, 교통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또 주민 피해가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은 이제 그 전에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지만은 이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요 조례 기준으로 해서 좀 제한하는 방법을 그래도 꼭 필요한데 뭐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 없는 데는 좀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 좀 적극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저희 그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황 의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취락 지역으로부터 200m라고. 그럼 취락 지역의 중심 부분입니까? 경계 부분입니까? 경계부터입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 지역 안에 또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이 조례가 대상으로 하는 물류 창고는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30,0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들이고요. 동북권 같은 경우에 소규모 물류 단지들의 난립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물류 창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 보탬이 되고 이런 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주택가 이제 가까이에 소규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트럭들이 다니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여서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녹아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 및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죽산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면적은 6,553평방미터이며 건축계획은 지상 3층에 연면적 1,888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성시장이고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자연녹지지역 6,553평방미터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와 계획으로 2024년 1월 계획안을 입안하였고 주민 열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을 한 건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이며 6쪽부터 8쪽은 위치도 시설 배치 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좀 아시죠? 농촌개발단 신우식입니다. 그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사업과 소송 진행상의 시간을 잘 맞춰갖고요. 그 이정수 씨가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예.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남강토건 지금 건축 중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이제 그 이정수 씨 관련된 그 건물이 균열된 겁니다. 근데 그 소송 진행 중이라 말씀하신 사업을 하시면서 요 시간차 잘 보시고 소송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도움 요청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 그 아파트 단지 지금 저 개발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이게 투지 걸랑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공사로 인해서 이제 집에 대한 그 일부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재 이제 그 건설 사업자하고 지금 이제 그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배려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하고 원만히 뭐 편입되는 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네, 의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6항 안성시 반도체 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이신 최승혁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우섭 조례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7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제정 이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안 제4조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취업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추진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정창훈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청년 미취업자 관련돼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저번에는 이제 부결됐던 안이니까 좀 바뀐 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크게 바뀐 것보다는 저희가 미취업자 관내 안성시 청년들 미취업자 대상으로 이 외부로 조금 나가는 걸 방지하고 저희 안성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좀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예,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이게 이제 권고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례에 실효성을 갖추는 측면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용적으로도 뭐 그 조례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조례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맞춘 그 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조례안대로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번에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반도체 이제 소부장 등 안성에는 많은 이제 반도체 시설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좀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권고 사항으로 그칠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개정안 우리가 지금 이제 내면 요거 관련돼서도 조금 더 유인책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담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할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우리 박근배 의원님, 네. 최승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미코하고 코미코 안성 일상1 공단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30세 이하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들 취업률을 봤더니 25%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추세가 이제 힘든 일을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이제 되게 좋은 뜻이신데 이 업체에다가 좀 강제 조항까지 넣어서 또 그 청년들이 밖에 있던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도 또 감안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조건을 청년들에 대한 조건을 동시에 추진하면 취업도 보장되고 이제 이직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유입도 될 수 있고 이런 면에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지 저희가 뜻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강행 규정을 좀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죠. 저희 안성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좋은데 이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장애인 또 여성 고용률도 이제 퍼센트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도 물론 업체에서 취업 조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뭐 유경험자 몇 년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청년에서 무조건 아마 취업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고지만 좀 강제성을 떼어갖고 몇 퍼센트 정도는 안성 거주 청년을 위해서 이 보장성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우선적으로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권고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강행으로 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조례는 상위법이나 이런 거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책을 뭐 기업에서 솔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유인책들을 각 같은 지자체마다 조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강행 규정이 아니다 보니 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제 기업에서 나서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계 기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최적화된 고용률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의견들 다 주신 네. 반도체 분야 말고 안성에 이제
뭐 이건 말해도 되겠죠? 두원공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자동차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이렇게 교환해서 연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이라는 게 이제 소규모 장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이 연수 폭을 좀 공고에서부터 학생들이 재학 중에도 갈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 덧붙입니다. 네, 좀 우리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두원공과대학교에서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관내 그 외국인 그 학생 취업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어떤 그 또 조건 사항도 있고 또 언어도 또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저 관내 그 업체하고 두원공과대학 계속 협력해서 그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반도체 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배석관 과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윤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이진호 주무관입니다.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 4조 제2항 및 제5조 제3항은 지역화폐 유효기간 연장 및 할인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제 21조 제4항은 지역화폐 구매 금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주민 대비표 의원의 비원 측에서 관계법령 발제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 1,500만 원입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그 지역 카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에는 약간 정책적으로 축소를 하려는 방향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할인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개정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역 카페에 대해서 약간 정부 지원 예산이 줄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딱 특정지어서 정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희 조례에는 10% 이제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이 딱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그런 추가 인센티브를 전통시장이나 착한 가격업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한 5% 정도 이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 5% 더 줄 수 있게끔. 그래서
10%가 지금 현재 7% 주는데 5%를 더 주면은 이제 12%가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2%까지 이제 10% 넘게끔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뭐 전통시장에 더 많은 할인율을 줄 수 있도록 예산도 벌써 확보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저희 국비가 내려올 거고요. 저기 내시는 왔는데 아직 편성은 안 됐고 바로 편성할 겁니다. 그럼 일반 매장에서의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 거고 네. 특정한 그런 특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할인율을 더 준다 그 얘기입니다. 핀셋으로 집어서 그쪽으로만 더 네.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되는 네,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전체 안성시 지역 카페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더 느는 건가요? 주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더 늘은 거죠. 국비 지원 받아서 그만큼 더 늘은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 이용이, 액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이번 6월 1일부터 인센티브를 이제 기존 6%에서 7%로 늘리고요. 그리고 월간 충전 한도도 지원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전 한도도 100만 원까지 되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걸 제 개인 페이스북에 내용을 조금 올렸더니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특별히 더 할인율이 높은 공간이 어딘지 또 그런 것들 또 그 네. 한도도 100만 원까지 늘었다는 거 네네.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네네네. 훨씬 사용하는 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네, 좀 더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게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이제 다 타 지역에도 있죠. 네, 타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28개 시군이 이제 경기 지역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 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의 자율권을 좀 많이 이게 담은 거죠.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정하나요? 이게 너무 자율권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시군에도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몇 %까지 줘야 된다. 그게는 이제 없고 시에서 이제 시장이 맞아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0%는 이제 돼 이내에서 있고 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는데 여기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10% 안에서 줄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 또 이제 추가로 주는 거는 10%를 넘어서까지 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어때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자율성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봤는데요. 네. 이게 한도를 이렇게 저희처럼 100분의 10 이렇게 정하는 데가 많이 없고요. 네. 그냥 위에 상한선 없이 그냥 비율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알아서 이런 정한다? 식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문서가 왔습니다. 이게 네. 이번에 이렇게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예. 개정해라고 온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봐도 자율적이 우리 저 일자리 경제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좀 자율성이 너무 크다고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10%는 규정을 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시책이나 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또한 이제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10%를 넘는 거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그래서 제가 다만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문화사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경제국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그 배석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장순금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안성시 문화사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사료관을 기반으로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재 접경 복합 문화공간으로 안성의 역사, 문화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와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안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탁자는 안성문화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총 4,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3으로 주변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성 문화사료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성문화사료관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건축 연면적 423.39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류는 전시실 및 휴게 공간입니다. 3쪽에서 4쪽 적정성 검토 결과와 관계법령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위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이게 이제 기존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 선정 방법이 수의계약인데 수탁자를 안성문화원으로 정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이 문화사료관 되기 전에 향토사료관도 저희가 문화원으로다가 수탁을 줬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문화원으로다가 수의계약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냥 안성문화원만 딱 정해서 한 게 이례적이라서 여쭤본 건데요. 네, 그 법령에서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그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그 법령의 상위법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수의계약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안성문화원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거고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련돼 있는 그 계약서도 작성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 안 받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개정이 되면서 요 사항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 민간 위탁에 관련돼 있는 실무 지침서가 같이 혹시 내려갑니까?
저희가 협약서를 다 체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네. 지침에서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서 체결되고 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아, 이게 그 전에 향토 사료관일 때도 위탁을 했었고 그게 문화원이 수탁자가 돼서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그럼 그때 운영이랑 지금 운영은 어떤 면에서 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요번에 이제 요것도 유휴공간 문화 재생 프로젝트로 리모델링을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안에 전시 내용이나 이런 게 좀 협소해서 사실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운영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대로 그 리모델링하고 인력도 저희가 문화학예사도 배치 인력으로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했다고 치면 이번에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이런 데서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인력 운영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위탁비가 3년간 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억 800만 원. 네. 그러면 여기 학예사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 이 자체에서 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인건비 지금 24년은 6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전시 공간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실 거라고 하신 거고 계약 기간이 27년 5월인데 네. 그 어쨌든 저는 이게 보통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민간 위탁의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위탁 주는 기관의 적정성도 이렇게 붙여서 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안 그래도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적정성 검토에 대한 거는 여기 그 자료에 네네. 붙어 있고요. 네네. 심의는 공고 안 하고 그냥 수의 계약으로다가 수의 계약일 시는 그런 거 없어도 네네.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우리 문화원이 안성문화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되게 어려웠다가 이제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원이 바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동안 많이 역량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어서 위탁 사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정혜련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 사료관이면 사료라는 게 어떤 품목들이 많이 배치됩니까? 이게 주로 많이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사료는 되게 이제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저희 안성 그 문화사료관은 저희 그 교육청에서 안성이 좋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근거해서 안성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성에 대한 좀 역사도 좀 알고 그리고 안성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좀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원 그 1층에 지하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4층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거기에 참 좋은 게 많거든요. 그 연계해서 혹시 그 전시나 또는 앞으로 추진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도 거기 지금 문화사료관에도 그렇게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썼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지금 문화사료관에 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전시가 그 리모델링이 되면 그 1층에 있는 그 자료 정리해서 유물 전시실로다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문화사료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위원이신 정천식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 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용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 시설 개방 제한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관리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지 차고 관리에 대해서 지금 나온 조례안인데요. 지금 안성시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어디에 혹시 있고 몇 대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안성시에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2021년에 용역을 해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고 지금 원공 물류단지 일원에 경기주택공사에서 지금 잔여지를 지금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아직 대상지도 없는데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지금 공영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제 준비 중이거나 계획한 데서 사전에 지금 전국에 화물 차고지 관련 조례가 한 28개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8군데 정도는 아직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준비 중이거나 계획한 데에서는 미리 지금 조례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사실은 사업을 유지하고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관리 및 운영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게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이용료나 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뭐 된 바가 없겠네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아마 경기도시공사하고 원공물류단지 일원에 땅을 좀 이렇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할 거를 좀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뭐 땅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지는 아니고 일단 평지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좀 적게 들어갈 상황이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바로 뭐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용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한번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보통 화물 자동차를 가지신 분은 어디다 그러면 주차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법에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그 차고지를 그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성에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꼭 안성에만 차고지를 정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도 확인 결과 뭐 일부 뭐 시내권뿐이 아니라 외곽권에도 지금 그 외부에 있는 화물 자동차들이 뭐 불법으로 주차돼 있고 그러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사무실이 저 안성에 있다고 해서 꼭 안성에 화물 차고지를 두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안성시에는 화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민분들이 사용하라고 이제 해놓은 그 자동차용 같은 경우도 시청에 오는 시청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 주차장에 아직까지 이용료를 받지 않는 곳들은 이제 화물차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에는 괜찮습니다만 아침 나절이나 이제 오후 나절이 되면 긴 차들이 있어서 차량이 오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황윤 의원님. 이게 그 예전에도 민원이 한 번 있어서 교통과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마련이 되면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화물 운송업자들이? 지금도 현재 지금 사설 주차장에 일부 이제 저희가 야간 단속이나 이런 쪽을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러면은 뭐 지금 매주 저기 야간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반 그 사설 주차장에 지금 이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공영 차고지가 없고 이게 말 그대로 공영 차고지기는 하지만 일반 뭐 소형 저 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뭐 200~300평에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백 대를 댈 수 있는 차를 하려면 몇만 평 이상의 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용역을 했을 때도 그 정확하게 뭐 몇 군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토지 매입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난번 용역을 했을 때 중앙대 인근에 좀 땅을 좀 괜찮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협의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외에도 저희가 지속해서 지금 우리 시유지나 그다음에 이제 뭐 도시공사나 뭐 저기 한국도로공사 이쪽에도 지금 계속 협의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안성 그 인근에 구기지가 있으면 좀 우리한테 좀 제안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 초에 이 공영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2년 전에 용역은 했는데 거기에 좀 큰 효과 뭐 실효를 찾지를 못해서 별도의 또 용역을 한번 해서 차고지를 한번 좀 물색해 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화물차를 운송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싣거나 잠자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면 너무 멀어서 공영 차고지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는 기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원곡면에 뭐 대규모로 만든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게 공영 차고지 특히 이제 뭐 안성도 그런 뭐 적발 사고가 많이 이첩돼서 오고 있는데요. 이 화물차 기사들이 뭐 안성에서 평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부산이나 인천 뭐 이런 그쪽으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리고 뭐 화물을 실어야 되는 시간 그다음에 내려야 되는 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 그 지역에 화물 차고지나 그게 없으면 지금 이제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 화물 뭐 공영 차고지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안성에 있는 화물차들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외부에서 안성에
뭐 물건을 출하를 하든 납품을 하든 할 때 그럴 때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공용 차고지입니다. 그 죽산면 같은 경우에 새로 뚫린 그 주민센터 앞으로 큰 길 있잖아요. 네. 거기에 트럭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서 그게 이제 물류차 화물 트럭들 아니냐라는 뭐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그 물류 창고에서 이제 필요한 화물차들이 물창고 안에 내부에 주차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어디라고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물류 창고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정 주차 대수나 그 차들이 뭐 회전만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물류 창고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주차 문제, 그 진입로 쪽에 주차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은 화물차가 일정 대수는 그 물류 창고 내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물류 창고가 들어오면 그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그쪽이 아예 그냥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인 카메라로 적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주택지나 이제 시가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공용 차고지를 크게 만든다고 해서 뭐 동부권에 있는 차를 원곡에다 주차해라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용역을 해보셨다고 그러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동부권, 시내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조금 작은 규모라도 원활하게 거기에 주차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했을 때는 시내권 위주로 해가지고 뭐 공도도 대상지가 있었고 하지만 이게 대상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일단 이 공영 차고지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주차 대수를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고 회전 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일례로 뭐 200대 정도 운영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뭐 3,400억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조성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사비는 도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공사비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저렴한 토지에 좀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지를 다시 한번 좀 찾아보려고 내년에 좀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그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규모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주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저기를 해주시고요,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차고지를 마련은 쉽지는 않은데 마련이 되면 마련이 되는 만큼에 비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위반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많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박근배 의원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의 화물 자동차 등록 대수가 대략 얼마큼 됩니까? 3,700 3,700점 됩니까? 그럼 주차에 3,268대 지금 유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주차에 해당되는 지목은 어디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지목. 예. 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자연 녹지 지역이나 이게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 이런 쪽에 가능하고, 근데 이제 보전 임지나 저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설치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 한강변 같이런 고수부지란 안성이 어려운 겁니까? 안성 천변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성 천변에 물론 이제 지금도 저기 좀 주차장이 되고 몇 개 있지만 말 그대로 화물차들이 보통 11톤 차라고 하면 거기가 들어가고 회전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면 둔치 가지고는 좀 어려운 강폭이 안 실정입니다. 나오는 그거. 거네요? 예,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3,260대 정도 되는데 지역별로 구분이 됩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가 많으신지?
등록 대수에 보시면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정확히 못했습니다. 아까 황 의원 말씀처럼 저도 참 동감하는 게 공영 주차장이 멀리 원곡에 있으면은 아마 새벽에 주로 이분들 움직이시는데 집에 나가시는 시간이 30분 넘게 소요가 된다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혹시 설치가 될 때 거주지에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그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별도로 아까도 이제 이관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별도로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주차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화물 특성상 뭐 새벽에 싫고 뭐 밤에 싫고 뭐 내릴 때도 새벽에 내리고 밤에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활용을 못해서 이런 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이나 이런 거에 안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승희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희 건물 짓는데 300억, 400억 필요하다면 짓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토지 매입비 300억, 400억 물론 저희 안성시 재정 상황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건물 짓는 것만큼 이런 차고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 건물 짓는데 300억, 400억은 아깝지 않고 우리 주차 시설을 짓는데 300억, 400억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물류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뭐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 용역 결과에서도 뭐 200억, 300억, 400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아낄 때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면은 건물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건 좀 예, 그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차고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은 언제 정도 하시는 지금 거예요?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몇 군데 지금 그 의견을 요청한 데가 있어요. 그쪽에서라도 좀 그런 타당한 지역이나 타당한 장소에 그런 게 있으면 용역 뭐 그걸 둘째 치고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용역 중간중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각별히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좀 많은 협의를 조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물 자동차는 별도로 화물 자동차가 있고 법 자체가 틀립니다. 건설 기계도 이게 화물차하고 좀 준해서 좀 큰 차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기장 설치를 계속해서 건설 기계업 하시는 분들도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도 계속 더 불법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위험성은 우리 그 시민분들이 그 화물 자동차 큰 차들이 길가에 그냥 불법적으로 주차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불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기계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차고지가 없어서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어. 자기네들은 좀 공영 차고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부지는 안 돼 있고 이제 조례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올려졌으니까 통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좀 이 조례안은 좀 하루속히 공영 차고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최승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게 이제 국유지, 시유지 이런 걸 먼저 살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계속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사유지도 좀 검토해 볼 때 단계인 거죠. 그리고 권역별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권역별로는 좀 하나 뭐 동부, 서부, 남부 뭐 이렇게라도 해서 외곽에도 좋다. 왜 그러냐면 그 이 큰 차들이 주차해 있다가 이제 그 거리가 멀더라도 승용으로 가서 갈아타고 뭐 출퇴근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권역별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좀 큰 하여튼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 이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속하게 되면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발되면. 그래서 이 차량 그 우리 공용 차고지는 상당히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좀 한계점이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공용 차고지가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가 혹시 잘 돼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제 최근에 뭐 짓고 있는 데가 좀 있는데요. 지금 뭐 의정부나 그다음에 뭐 운영 중인 데는 뭐 화성 동탄 쪽이 있고요. 또 안산이나 시흥 쪽에도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희보다 지가는 엄청 높을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뭐 안성은 그나마 좀 지가가 좀 싼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저는 이제 용역이 그래서 좀 빨리 선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안 된다면 좀 빠르게 좀 진행하셔서 추경이라도 좀 반영해서 용역비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좀 9월 달이라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